둘, 셋.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간만에 경남 창원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원자력 산업대전 영상 올렸는데 개망했습니다. 조회수 개떡같이 나와서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안 갈 수는 없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전시회장에서 만난 지인들이 하나같이 사람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냐고 그럽니다. 당연하죠. 원전이란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전 특수성 때문에 원전 생태계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이번 영상은 전시장만 보여드리긴 그렇고 해서 원전 생태계 특수성 얘기 중심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원전 특수성과 원전 생태계 특수성은 뭐가 다를까요?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대전으로 가보시죠. 산업대전 그 힘찬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대전은 경남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전 주기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이곳에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원전 생태계 때문에 왔었고 취임하고도 방문한 곳이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 원전 메카라고 하면 원전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이라고도 하고 에너지 전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에 균열이 발생한 곳이 이곳 창원입니다. 원전 생태계를 크게 두 개로 봐야 합니다. 원전 운영 측면이 있고 원전 생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원전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탈원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생산 측면에서 보면 원전 건설이 없어지니까 당장 일감이 없어지고 앞으로도 없으니까 탈원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생산 측면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이란 표현 쓰겠습니다. 전임 정부가 탈원전하면서 원전 생태계에 균열이 생겼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산 공장은 개점 휴업에 들어갔고 500개에 이르는 두산 협력기업은 줄도산이란 풍파를 맞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삶은 궁핍해지자 지역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한 축이 무너졌고 도시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원이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을지 몰랐거든요. 악재는 겹친다고 하죠. 두산의 제일 큰 고객은 하수원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웨스팅하우스도 힘든 날을 보내면서 두산은 사면 초과에 놓였던 겁니다. 그럼 이번엔 원자력 산업대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2015년 경주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올해로 벌써 10년이네요. 원자력 산업대전이 경주에서 시작했던 이유는 아마도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옮겨왔고 월성 원전도 경주에 있습니다. 거기다 고리 원전도 인접해 있고 한울 원전도 경북권이니까 최적의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경주에서 열렸고 지난해 창원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지난해부터 창원에서 열리고 있죠. 전시장 쭉 둘러보니까 한수원은 당연히 있고 두산과 한전캐비에스 그리고 한전기술과 한전연료도 보입니다. 제 느낌에 조금 특이했던 건 개척 장비나 점검 장비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안전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럼 원전 전시회를 찾는 발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전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는 공간입니다. 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 산업의 전시회는 어떤 식으로든 흥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원전 산업은 어떨까요? 판매자는 원전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으로 제한적이고 구매자도 한수원밖에 없으니까 올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원전 전시회는 구조적으로 흥행이 쉽지 않은 전시회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기다 한수원이 큰 행사를 합니다. 전시회 기간이었죠. 30일이었는데 대통령이 참석하는 신한울 준공식과 착공식이 열립니다. 구매자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판매자도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관람객이 왔다면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많이 회복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구매할 한수원에 구매 의사가 생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니 판매자 기가 쏠깃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전 생태계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왜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특수성입니다. 얼마 전에 원노련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원자력학계 정범진 회장이 쉽게 설명해 줬는데 링크는 뒤쪽에 걸어 놓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은 원본 그대로 들어보시면 되고 간단하고 쉽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 중 원전 비중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언제든 원전 시장을 포기할 수 있는 기업이란 얘기죠. 전임 정부가 탈원전이랑 칼을 빼들자 기본적으로 원전 기업은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이 얘기는 곧 원전 기업에게 시장이 없어진다는 신호였을 겁니다. 그러니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탈원전이 시작되자 원전 기업은 왜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원전에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그걸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시장은 없어졌고 돈 나갈 일만 남았으니까 미련 없이 떠났던 겁니다. 이게 원전 생태계 특수성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전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체르노빌 사고나 쓰리마일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동안 원전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그때 우리는 원전을 계속 지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반면 다른 국가 원전 생태계는 아직도 회복 불능 상태죠. 그래서 우리 원전 생태계가 우수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전임 정부의 탈원전을 우려했던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떠난 기업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권에 따라 원전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실감했거든요. 게다가 또 하나는 반납한 라이센스를 다시 따려고 보니 엄두가 나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원전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과거보다 더 힘들어진 겁니다. 과거엔 원전 라이센스를 따는 것만 집중하면 됐는데 이제는 정권 따라 바뀌는 시장도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탈원전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원전 산업을 지탱하는 기업, 어쨌든 탈원전으로 떠났던 기업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니까요.
그럼 이번엔 개막식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눈에 띄었던 기비는 허성무 의원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이기도 하고 산업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도 전임 정부에선 민주당 의원을 원전 행사에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선 거의 보지 못합니다.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원전은 그냥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경남 부지사도 오고 창원 부시장도 보입니다. 솔직히 창원은 중공업 도시죠.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니까 지역 경제도 휘청거렸던 겁니다. 그래서 원전 메카란 타이틀을 앞세운 겁니다. 내친 김에 세계적인 원전 메카 도시 창원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그 길에 원자력 산업 대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 원전 전시회가 없다면 그게 말이 될까요? 원전 특수성 때문에 전시회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원전 전시회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원자력 산업 대전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테이프 커팅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